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적용기능사 필기시험 예상문제 1-2회에 왔습니다.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재료의 역학적 성질 중 탄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탄성입니다. 답부터 찍고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물체의 외력을 가한 후에 외력을 제거하면 원래의 모양과 크기로 돌아가는 성질, 이것을 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탄성이 좋다, 그 말은 뭐예요? 어떤 변형을 가했는데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는 겁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물체의 외력을 가한 후 외력을 제거하면은, 그렇죠? 예를 들면 이 탱탱한 이 피부를 가진 살 누르면 쑥 들어가죠. 노는 순간 어떻습니까? 다시 원 피부대로, 그렇죠? 탄력을 받아서 회복되죠.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탄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력을 가한 후 외력을 제거하면 원래의 모양과 크기로 돌아가는 성질입니다. 17번입니다. 재료가 탄성 한계 이상의 힘을 받아도 파괴되지 않고 가늘고 길게 늘어지는 성질은, 자, 이제 탄성으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어떤 외력을 가했습니다. 그런데도 부러지거나 부셔지질 않고 길게 늘어지는 성질입니다. 그냥 단어의 뜻으로 봐도 감은 잡히시죠? 길게 늘어진다.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연성이죠. 연자가 늘어진다는 연자입니다. 실처럼 길게 늘어지는 겁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연성이라고 합니다. 화강암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내마모성이 우수하다, 구조재료를 사용 가능하다, 내화도가 높아 가역식 균열이 적다, 전리의 거리가 비교적 커서 큰 판재를 생산할 수 있다. 우선 답부터 찍는다면요. 그렇습니다. 3번이죠. 내화도가 높아 가역식 균열이 적다라는 것은 틀린 겁니다. 화강암은 내화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그 열에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네, 화강암은 내화도가 낮습니다. 가에랄씨의 변형이 오게 됩니다. 자, 화강암을 한번 볼게요. 화강암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그렇죠. 용암이 녹을 때 그 마그마가 있죠. 이 마그마가 천천히 식으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 화성암입니다. 이 화강암은 같은 말이죠. 우리말로는 이걸 쑥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화강석은 어떠냐면 특징이 질이 단단합니다.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내마모성, 쉽게 말하면 쉽게 닳아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강도가 크다는 것은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외관이 수려합니다. 그래서 구조제, 또 내외장제로 많이 사용하고 전리가 크기 때문에 대형제의 생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점이라면 내화도가 낮아서, 즉 열에 견디는 힘이 낮아서 고열을 받는 곳에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단단해 가지고 세밀한 가공이 어렵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봤는데 전리가 뭐냐 그러면, 전리가 이 끈을 절자죠. 여기서 보면 이렇게 바위들이 이렇게 금이가 있는 게 있죠. 이렇게 이런 것을 가리켜 전리라고 그럽니다. 이 전리가 비교적 넓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판재로서, 그렇죠, 큰 판재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화강암이 이 전리가 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큰 판재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구조재라는 게 뭐냐면은 이 건축에서 기둥, 기초, 벽, 바닥, 이러한 구조체로 쓰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화강암은 이러한 구조체로도 쓸 수 있다. 그래서 건축물의 벽, 바닥에 이용되고, 주춧돌로도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기둥을 받치는 주춧돌로도 많이 사용되고. 화강암이 어떻게 생긴 겁니까?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리고 전리는 이러한 것을 가리켜 전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좌우로 시선이 제한되어서 일정한 시점으로 시선이 모이도록 구성하는 경관 요소는, 보면 그러니까 초점이 일정 요소로 쫙 모이게 됩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하는 거예요. 통경선이라고 합니다. 경치에서 한 곳으로 통하는 선입니다. 자, 통경선 비슷하라고 하는데 이 그림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한 곳으로 통하죠. 이 한 곳으로. 그렇죠. 주로 한 곳으로 통하는 곳은 주로 이제 건물이라든가 이런 걸 두어서 그렇죠. 이 조경으로 통해서 한 곳으로 통할 때는 주로 이렇게 이런 건물이 위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조감도를 만들죠. 그래서 좌우로 시선이 제한되어서 일정한 시점, 이렇게 일정한 시점이에요. 일정한 지점으로 시선이 모이도록 구성하는 이 경관 요소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통경선. 그렇죠. 비슷하라고도 하고 통경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슬 색책의 기본 색인 5가지 주요 색상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빛의 삼원색을 봤었죠. 그래서 R, G, B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예, RGB 뭐 이렇게 얘기했었죠. R은 레드 빨강색이고 G는 그린 초록색이고 블루 파란색이죠. 근데 기본색 5가지를 말하라 그러면 여기에 YP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연예계 기획사 이런 거 같죠? JYP. 예, J는 빼고 YP가 들어가는데 Y는 노랑입니다. 옐로우, P는 뭡니까? 핑크,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5가지 주요 색상, 먼슬 색책의 5가지 주요 색상 그러면은 RGB에다가 플러스 YP 한 것으로 찾는데 보라가 들어간 걸 주로 찾으시면 돼요. 예, 노랑과 보라. 그래서 빨초파, 노랑, 보라 이렇게 들어간 걸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빨초파, 노랑, 보라. 2번이 되겠네요. RGB 플러스 JYP의 J 빼고 YP. 그래서 노랑과 보라가 들어가는 거. 그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21번입니다. 대형 건물의 외벽 도색을 위한 색채 계획을 할 때 사용하는 컬러 샘플은 실제의 색보다도 명도나 채도를 낮추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는 색채의 어떤 현상 때문인가? 자, 샘플링 할 때하고 큰 면적에 발랐을 때하고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형 건물의 외벽 도색, 그러면 큰 면적이잖아요. 이런 데다가 어떤 색칠을 하려고 할 때는 실제 명도나 채도보다 낮추어서 해라. 왜? 그쪽에는 더 강하게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 현상이 나타나는 그걸 뭐라고 하냐 하는 거예요. 딱 봐도 그냥 나왔죠. 면적 효과입니다. 면적이 적은 곳에 칠한 거라고 큰 곳에 칠한 거라고 명도나 채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면적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면적 효과를 한번 봐보세요. 주황색이죠. 그런데 동일한 주황색입니다. 명도 채도가 똑같아요. 그런데 면적이 큼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훨씬 더 밝고 선명하게 보이죠. 이게 면적 대비입니다. 그래서 샘플 이만한 거 놓고 봤을 때 이거 별로 안 밝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건물 큰 외벽에다 발랐을 때는 이렇게 밝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면적 효과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면적 대비 또는 면적 효과 똑같은 말입니다. 같은 색이라 하더라도 면적이 크고 작음에 따라서 명도와 채도가 다르게 보인다는 현상. 그래서 큰 면적의 색은 실제보다도 명도와 채도가 어떻습니까? 높아요. 명도와 채도가 높다. 더 밝게 보인다는 거예요. 밝고 선명하게 보인다. 그러나 작은 면적의 색은 실제보다도 명도와 채도가 낮아 보이는 거예요. 반대로 어둡게 느껴지는 색상은 면적이 크면 클수록 더 어둡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색상에서 명도와 채도가 밝은 색은 더 밝게, 어두운 색은 더 어둡게 느껴진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면적 효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시와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멘트의 제조 시 응결 시간을 조절하기 위해서 첨가하는 것은 응결 시간을 좀 길게 하기 위해서 첨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석고입니다. 석고 재료를 넣게 되면 응결 시간이 좀 더 길어집니다. 콘크리트 혼화제의 역할 및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단위 수량, 단위 시멘트량의 감소에 AE제 감수제, 작업 성능이나 동결 융해 저항 성능이 향상제 AE제, 강력한 감소 효과, 강도의 대폭 증가, 고성능 감수제, 염화물에 의한 강제의 부식을 억제하는 것 기포제. 답은 잘 몰라도 좀 들어오긴 했죠. 네, 답은 4번인데요. 염화물에 의한 강제 부식을 억제한다는 것은 기포제는 아니죠. 방청제죠. 이거는 굳이 말한다면 이거는 방청제고요. 녹이 안 쓸게 한다든가. 기포제는 뭡니까? 그렇죠. 그 기포를 그 안에 불어넣는 거예요. 기포제와 비슷한 것들이 다 이제 AE제. AE제라는 거 뭡니까? 에어 엔트 트레이닝 뭐 그 애드믹스처 그래가지고 뭡니까?
공기 연화, 그러니까 공기 생성, 공기 인화 이런 걸 그 시멘트 구조물 안에 그렇죠. 공기 기포를 형성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AE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공기의 기포가 생기기 때문에 단위 수량이나 단위 시멘트량은 감소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안에 그렇죠. 기포가 들어가서 일정량을 형성해 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동결됐을 때 융해되는 그런 저항 성능을 향상시켜요. 주로 AE제가 나온 것이 그렇죠. 겨울에 어떤 그 콘크리트 공사를 함에 있어서 음, 그 불량을 막기 위해서 주로 그 이제 나왔던 것들이 이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감소과 강도의 대폭 증가, 고성능 감수제 이건 다 맞는 표현이고요.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염화물의 강제 부식을 억제하는 것은 방청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합니다. 염화물의 강제 부식을 억제하는 것은 기포제라기보다는 방청제의 설명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AE제, Air Enter Training Admixture 이거는 공기 연행제, 공기를 안고 들어간다라는 말이니까 속으로 이걸 그 시멘트에다 타면은 물을 적게 하는 대신 공기가 그 안으로 갖고 들어가서 공기 속에 또 이제 뭐가 들어있습니까? 산소가 H2가 들어있죠. 그래서 어떻든 공기 연행제는 콘크리트 내부에 미세한 독립된 기포를 발생시켜서 콘크리트의 작업성 및 동결융에 얼면 어때요? 얼음의 부피가 커져서 시멘트가 걸어져 버리죠. 구조물이. 예,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안에다가 기포도를 준단 말이죠. 그래서 동결융해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화학 혼화제이다. 그래서 AE제라는 것은 Air Entertaining Admixture 그래서 공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 연행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공기를 연행해 가지고 들어간다. 또는 인도에서 들어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혼화제를 한번 볼게요. 작업 성능이나 동결융해, 저항 성능의 향상, AE제, A 감수제, 좀 전에 봤죠? 단위 수량, 단위 시멘트량의 감수제, 감수제 또는 AE제, A 감수제 이런 게 들어가면 시멘트량 자체가 감소하죠. 그 안에 공기 기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강력한 감소 효과, 강도의 대폭 증가, 고성능 감수제, 염화물에 의한 강제 부식물 억제는 방청제라고 그랬죠. 기포를 발생시켜서 충진성, 경량화 등에 이용하는 것은 기포제와 발포제입니다. 그래서 감수제는 콘크리트의 작업성 향상을 위해 넣는 것으로서 추가로 물을 넣으면 경화 콘크리트의 특성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물 대신 바로 이 A제를 넣어서 물을 넣지 않고 A제를 넣어가지고 혼화시키는 것입니다. 24번입니다. 플라스틱 제품 제조 시에 첨가하는 재료가 아닌 것. 그냥 눈에 보이죠? 이거는 뭡니까? 플라스틱 제조에 첨가하는 재료고 A제는 조금 전에 봤죠? 예, 콘크리트, 시멘트, 예, 시멘트 혼화제입니다. AE제는요. 그 안에 기포를 형성하게 하는 것이다. 시멘트의 응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멘트와 물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작용이다. 맞습니다. 소화에 의하여 시멘트에 물 부어가지고 응고되는 과정, 이걸 소화라고 그러죠. 유동성과 점성, 그렇죠. 점점 딱딱해지죠. 유동성과 점성을 상실하고 고화하는 현상, 이것이 응결입니다. 시멘트와 겔이 서로 응집해서 시멘트 입자가 치밀하게 채워지는 단계로서 경화하여 강도를 발휘하기 직전, 완전 굳어지는 그 경화 이전에 그 경화되는 과정, 이것이 응결입니다. 저장 중 공기에 노출되어 공기 중의 습기 및 탄산가스를 흡수해서 가벼운 소화 반응을 일으켜 탄산화에 고화되는 현상이다. 이건 응결은 아니죠. 예, 공기에 노출돼 가지고 뭡니까? 그 어떤 시멘트 본연의 그 성능을 저하시키는 것, 공기 중에 노출된 그 공기에 의해서 이러한 어떤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것. 그래서 이것은 응결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풍화 현상에 대한 설명이에요. 저장 중 공기에 노출되어 시멘트포 같은 거 공기에 노출되지 않게 잘 해둬야죠. 만약에 그 안에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 이 풍화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공기 중에 습기가 그리고 그 탄산가스를 흡수해서 가벼운 수화 반응을 일으켜서 탄산화하여 고화되는 현상, 이것을 가리켜서 풍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응결에 대한 설명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자, 응결과 경화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시멘트에 적당량의 물을 부으면 그리고 비비면은 처음에는 풀 페이스트와 같은 상태인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차츰 어떻습니까? 유동성을 잃고 이제 딱딱해져 가죠. 이것은 시멘트가 물과 작용해서 화학작용에 의해서 새로운 화합물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작용을 시멘트의 수화작용이라고 해요. 물하고 같이 이제 혼화작용이 일어나죠. 이 수화작용에 의해서 고결된 상태, 즉 딱딱해져 가는 상태를 바로 응결이라고 하는데 이 응결을 끝마친 시멘트의 고결체는 완전히 치밀해져 강도가 커져가는데 이걸 경화라고 해요. 그래서 수화는 이 경화에 완전히 딱딱한 데 이르기 전에 여기에 이르는 과정, 이걸 응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멘트의 풍화, 좀 전에 봤었죠. 저장 중에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해서 경미한 수화작용을 일으키고 그 결과 생기는 수산화칼슘, CaCOA2가 공기 중에 탄산가스 CO2가 결합해지고 탄산칼슘, CaCO3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풍화라고는 이렇게 되면 뭐냐면 그 백묵을 이렇게 갈면 단순한 가루가 생기잖아요. 이게 CaCO3 같은 거예요. 이게 탄산칼슘이에요. 그래서 그냥 일종의 가루일 뿐, 완전히 그렇게 된다, 풍화된다, 뭐 일종의 가루일 뿐, 시멘트로서의 고유 성분으로서는 극히 저하되는 겁니다. 그래서 풍화가 일어나면 이런 게 된다는 거죠. 비중이 저하되고 초기 강도나 압축 강도가 현저히 작아지고요. 강열 감량이 증가하게 돼요. 열을 가하면 감량의 형태가 일어나게 되고 응결이 지연돼요. 붙지 않는다는 거죠. 이상응결을 일으키고 강도 및 내구성이 저하돼서 부실부실해지는 거예요. 딱딱해지죠. 그래서 응결과 풍화의 그 차이점, 응결은 물을 부어서 일어나는 것이고 풍화는 공기 중에 있는 수분, 이산화탄소가 수분과 작용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6번입니다. 다음 중 공기 중에 환원력이 커서 산화가 쉽고 이환화 경향이 가장 큰 금속은 자, 산화되기가 쉽고 이환화 경향이 가장 크다. 이게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답부터 찍으면요. 그렇죠. 알루미늄이죠. 그럼 이 중에 산화가 가장 아니라는 것은 CU, 구리죠. 순서대로 하려면요. 예, 알루미늄이 가장 이온화 경향이 크고 그 다음에는요. 철이죠. 그 다음에는 납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리죠. 여기 더 내려가면 마지막에 이온화 경향이 가장 안 이런 것, 즉 산화가 가장 안 이런 것은 여기는 없지만 금입니다. 네, 금이 가장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알루미늄, 철, 납, 구리 이러한 순서로 이온화 경향이 일어난다.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알루미늄. 혹시 시험에 가장 작은 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 구리. 그리고 이 순서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온화 경향이 무엇이다 하는 거 지금 말씀드린 거 하고요. 이온이 무엇이다는 거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27번입니다. 소가 누워있는 것 같은 돌로 행석보다도 안정감을 주는 자연석의 형태는 누워있다. 누워있다라는 말은 뭡니까? 누울 와자죠. 와석. 답은 와석입니다. 평석은요. 이 평자죠. 환석은요. 이 환자는 뭡니까? 이게 그 알, 둥글다 이거죠. 알처럼 둥글둥글한 거. 이걸 환석이라고 그래요. 입석은 이렇게 세워진 돌이죠. 이게 설입자죠. 예, 입석. 평석은 이 평평할 평자. 그래서 이 평석. 또 어디에 보면 행석보다 그랬어요. 이 가로행자 이건 행석. 이렇게 놓인 이게 행석이에요. 예? 이렇게 생기면 입석. 와석은 누운 겁니다. 소가 누워있는 형태 같은 거라는데 일종의 이런 거죠. 돌이 이렇게 생긴 거. 이런 것을 이제 우리는 그렇죠. 와석이라고 하는 거죠. 소가 누워있는 것 같은 돌을 이런 걸, 이 누울 와자를 써가지고 와석이라고 하고요. 환석, 이 환자는 이 알, 달걀이나 이게 둥글둥글한 알, 이게 둥글둥글한 돌, 이걸 환석이라고 해요. 행석은 가로 행자를 썼죠. 가로로 쓰이는 돌. 그렇게 해줍니다. 지금 이런 문제의 상당 부분은 다 기출문제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다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다음 중 목재의 방화제로 사용될 수 없는 것은 방화제, 불이 안 붙게 하는 것 또는 불 끄는 거, 이 방화제로 쓰는 건데 답부터 말하면 질산아모늄, 이것은 방화제로 쓰면 큰일 나는 거죠. 이런 통이 만약에 그 질산아모늄 있다. 이건 뭡니까? 이거 폭발물입니다. 폭발물. 그래서
만약에 그 이런 뭡니까 소화기로 질산암모늄 소화기가 있다 그러면 어떤 불났다 그러면 전체 다 폭발해 버리겠죠. 질산암모늄은 위험물이다, 폭발물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 나머지 암모늄들, 이 암모늄들은 전부 다 뭡니까 예, 불을 끄는 데 사용되거나 잘 안 붙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에요. 다만 질산암모늄은 암모늄 자체는 그런 성질이 있을지라도 질산암모늄이 합쳐지게 되면 이게 폭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화제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암석은 그 성인에 따라 대별되는데 편마암, 대리석은 어느 암으로 분류되느냐. 성인이라는 건 뭡니까? 그 암석이 이루어지는 과정, 원인 이거에 따라 대별되는데 편마암과 대리석은 어느 암으로 분류되는 걸 했습니다. 편마암과 대리석은 변성암입니다. 변성암이란 뭐냐면은 이게 모암이 있어요. 모암. 이 모암이 있는데 원래 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 돌이 어떤 압력에 의해서 돌들끼리 합쳐져 가지고라든가 이 수직으로 합쳐질 수도 있고요. 수평으로 합쳐질 수도 있고 멘틀이 수평으로 합쳐질 수도 있고 퇴적으로 해서 수직으로 합쳐질 수도 있어요. 그때 열과 압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변성암은 원래 모암이 있다. 이것들이 합쳐서 생기는 것이고요. 화강암 같은 것은 원래 모암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용암이 분출해서 터져 나오면서 그 뭡니까 마그마가 식어서 만든 거 이런 것이 이제 화성암인데 변성암은 그렇지 않아요. 원래 모암이 있는데 이 모암이 어떤 압력에 의해서 서로 달라붙거나 해가지고 생기는 암입니다. 그래서 그 편마암, 대리석 등은 변성암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성암에 대한 그 설명입니다. 변성암은 이전에 있었던 암석, 이걸 모암이라고 그래요. 이 모암이 형태의 변화를 뜻하는 변성작용을 받아서 변화한 거예요. 예, 이것이 보통 섭씨 150도 이상의 열, 그좀 강한 압력, 이런 그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겪게 돼요. 모암은 퇴적암일 수도 있고요. 화성암일 수도 있어요. 혹은 다른 변성암일 수도 있어요. 이러한 모암들이 예, 이제 어떤 지각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압력, 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성암 예로는 대리석, 사문암, 편마암 등이 있다. 그래서 편마암은 이렇게 퇴적층에 여러 암들이 합쳐진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이런 게 편마암이고 사문암은 이게 어떤 배문이라고 그러는데 파란색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대리암입니다. 대리석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문암, 편마암, 대리암은 변성암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토피오리란 무엇이냐? 토피오리. 분수의 일종이다. 형상수다. 조각된 정원수다. 휴게형 그늘망이다. 토피오리는 무엇이냐면은 이 히라고에서 나온 거죠. 토포스. 토포스는 뭐 어떻게 만들다 뭐 이런 말도 되고 또는 장소 이런 것도 되는데요. 어떻든 뭐 어떤 정원사가 그 나무를 가지고 이 토포스라는 글씨를 아마 쓴 것 같아요. 거기서 나왔다. 근데 지금은 이런 글씨 쓴 것도 있지만 주로 어떤 형상들을 만들죠. 그래서 토피얼이란 뭐냐면 자연수, 나무를 가지고 형상수를 만드는 겁니다. 그림으로 예시를 들면 보십시오. 살아있는 나무를 전지치기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모양을 만드는 거죠. 고매 모양도 만들고, 이런 뭐, 그 석탑, 뭐 이런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지붕의 모양, 뭐 기교 모양도 만들고. 이런 것을 가리켜서 형상수 또는 토피어리, 그렇게 말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 토피아라는 글자를 새기는 듯이 유리했다. 그래서 이걸 토피올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글자도 새겨놓기도 하겠지만 이런 형상들을 주로 새겨낸다 그래서 형상수 살아있는 나무를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형상수를. 네, 여러분 수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